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오늘은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에너지 관련 회사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주가가 많이 오른 CS윈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사 기호를 살펴보겠습니다. CS윈드는 200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풍력발전 설비 제조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중산풍력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다가 2007년에 CS윈드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2014년에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대주주로는 김성권 씨 외 특수관계자가 52.63%를 현재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사주와 개인 주주들입니다. 그러면 종속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각 지역에,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풍력발전 타워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자회사들이고요. 베트남, 중국,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영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터키, 대만, 베트남 등의 자회사들을 소유를 하고 있고 풍력발전 타워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과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풍력 타워를 제조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풍력 타워를 세계적인 풍력 발전기 회사인 SGR이라든가 G에너지 그리고 베스타스 이런 회사들이 발주를 하면 그 풍력 발전기 업체들이 발주를 하면 풍력 타워를 수주받아서 기한 내에 납품을 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처음에 말씀드린 SGR이 그리고 G에너지, 베스타스 이 세 회사가 거의 주요 고객사이고요. 이 세 회사의 비중이 그리고 88% 정도, 나머지 회사가 한 12%, 올해 반기까지의 실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하는 세 회사에 거의 납품을 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유럽, 미주, 아시아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유럽이 올해 2분기 최근 이 반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최근 2분기에는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누적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주와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 쪽이 많이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시아 쪽이 2분기에 실적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이 올해 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는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올해 7월 31일에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의 해상 풍력 열풍이 불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시아에 지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그린 뉴딜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CS윈드 같은 경우가 대만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제조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수주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공시에 보면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수주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공시가 나오고 있고 자율 공시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공시도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년 매출액의 5% 이상이 있으면 의무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5% 이하면 자율 공시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코스닥은 전년 매출의 10% 이상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들이 계속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2017년 정도까지 그리고 2018년 상반기까지 매출이 정체를 보이다가 2019년 이후에 쭉 늘어나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4분기에 한번 큰 폭의 영업 적자가 있었는데 이때가 해상풍력 구조물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프로젝트를 따서 해상풍력 구조물을 해봤는데 대규모 적자가 났고 이후에 손을 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하는 것들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수주잔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 선 그래프가 수주잔고인데요. US 달러 그리고 100만 달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주잔고가 410,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4,400억 정도 수주잔고가 있는 상황이고 수주잔고가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2018년 이후로 수주잔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수주잔고를 한 2분기나 3분기 오른쪽으로 당기면 거의 매출액과 비슷하게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400억 정도의 수주잔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고 보통 수주 이후에
공시마다 다르지만 3개월 또는 길게는 2년 정도의 납품 기간을 두고 납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큰 폭의 변동이 있지만 어쨌든 2018년 하반기 이후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는 항상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기저효과 때문에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지만 올해 2분기 영업 전년 동기 대비는 90% 정도 상승을 한 모습으로 최근 한 2년간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표인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그리고 NPM, ROE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조금 큰 흐름의 폭이 있지만 수주 산업이 특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매출액 총이익률이 올 2분기에 16.3%인데 원재료 비중이 사업보고서를 참고를 하면 한 10% 차지를 하기 때문에 GPM,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70%, 30%를 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제조할 때의 그 인건비 등을 합치면 여러 가지를 빠지면 한 20%가 거의 맥시멈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변동이 되고 있고, 아까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예,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실적이 늘어나면서 하늘색 선그래프인 ROE가 12%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10%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예. 그러면 ROE를 듀퐁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 이 세 가지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ROE, 파란색 선인 ROE가 매출액, 순이익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2017년 하반기, 2018년부터 약간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서 ROE가 매출액, 순이익률이 떨어진 것보다는 ROE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도 증가를 하면서 ROE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즉 순이익률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서 ROE가 증가를 하고, 부채가 많아지면서 자산 회전율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ROE가 증가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까지 ROE가 증가를 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시가총액을 보면 9월 4일 종가 기준으로 2조 484억,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대기권을 돌파할 정도까지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요. 자본이 3,659억, 그리고 부채가 4,467억입니다.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흐름을 보시면 자본이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재밌는 현상인데요. 재밌다기보다는 왜 자본이 늘지 않느냐를 보면, 감가상각비가 2018년에 154억, 그리고 2019년 작년에 215억이 1년의 감가상각비로 나가고요. 물론 이제 현금이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자본이 늘지 않는 부분이 생기죠.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이 증가할 것 같고, 이자 비용이 2018년에 48억, 2019년에 106억, 그리고 배당이 62억, 그리고 작년에 71억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자본 총계가 수익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별로 늘지 않습니다. 즉 주주 자본이, 주주의 돈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조금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향후에도 감가상각비와 그리고 유형자산 투자가 이루어지면 계속적으로 아마 이 상황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BR, PER, 그리고 PFCR,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시가총액 비율인데요. PBR이 보시면 1과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 많이 오르면서 5.6까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PER은 48.4,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PFCR은 0 기준으로 오락가락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현금률이 플러스가 났다가 마이너스가 났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PBR 5.6, 그리고 PER이 48.4, ROE가 한 12 정도 나오는 회사이고요. 앞으로 매출이 많이 성장을 하고 회사가 더욱더 이익이 많이 나면 이것이 해소가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일수와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보겠습니다. 현재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91일이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86일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2018년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던 당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올 들어서 이제 이익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올해 2분기 동안에 영업이익이 404억이 났습니다. 근데
재고자산의 증가가 83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재고자산 플러스 당기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매출원가 줄어들면 결국 이익이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기말재고자산이 많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올해 404억이 났는데 재고자산이 무려 83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난 영업이익이 사실상 재고자산의 증가를 보면 조금 약간 저평가를 시킬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사업보고서를 계속 보면 재고자산에 대해서 평가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수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이 늘어나게 돼 현재 수주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근데 영업이 생각보다는 재고자산이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기말재고자산이 줄어들면 영업이익이 생각보다는 많이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예, 영업 현금 흐름 삼막대 그래프인데요. 파란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2019년에 좀 좋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상장을 이때 했었고, 그리고 그때 1300억이 회사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라색 선 막대 그래프인 재무현금 흐름이 그 사이에는 별로 없다가 이제 2017년부터 차입금이 슬슬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계속하고 하면서 이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입금이 생기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2018년 2분기에 교환사채를 405억을 발행했습니다. 이때 교환가액이 42,800원으로 발행을 했는데요. 현재 오늘 주가를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때 삼성증권 등 증권회사들이 많이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받아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 차익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차입금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회사가 빨간색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차입금이 계속 돈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유상증자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거 보면 기존 주주에 대해서 주주의 주가 가치를 희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내 보면 재무현금은 그리고 영업이익, 최근 4분기 영업이익,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유형자산 투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투자가 평균적으로 3,400 정도 1년 동안 이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더욱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수주를 많이 받고 설비에 대한 투자가 또 이루어져야지 납품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생기면 감가상각비도 많이 생기고 결국 주주의 돈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주 금액이 아시아나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뉴딜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회사의 성장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정량적으로 한번 회사를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CS 윈드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